안녕하세요. 홈투어 여행자입니다. 지금 이곳은 충남 천안시에 있는 아우네 장터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3.1절을 맞이하여서 유관순의 행가를 둘러보고 아우네 장터에서 있었던 만세 운동에 대해 의미를 되새기고 자세히 알아보고자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우네 장터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제5경 병천 순대거리입니다. 여기 앞에 이제 순대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순대거리를 소개하기 앞서 이 아우네 장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우네란 두 개의 내를 아우른다는 뜻입니다. 경상도와 한양을 이어주는 길목으로 조선시대부터 전국의 상인들이 청주, 진천, 조치원, 예산 등에서 지역 특산물과 소를 몰고 와 장을 형성하였으며 인근 장터 가운데 가장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장은 매월 1일, 6일, 11일, 16일, 21일, 26일에 열리는데 돼지 소창에 양배추, 파, 고추, 마늘 등과 선지와 함께 다져놓은 병천 순대로 유명하여 평상시에도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지금 아우네 병천 순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곳곳마다 순대 가게가 있습니다. 이따가 저도 병천 순대거리에서 병천 순대를 먹을 예정입니다. 네, 1919년 4월 1일, 음력으로는 3월 1일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군중에게 나누어주고 만세를 불렀던 곳으로 주변에는 유관순 열사 생가, 조병옥 박사 생가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도 바로 순대 거리가 있죠. 네, 오늘은 3월 1일 이틀 전입니다. 오늘 답사를 오게 된 이유는 3월 1일에 비 예보가 있어서 미리 오게 되었고 영상은 3월 1일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3월 1일에는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저도 마음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독재와 내로남불 정권과 싸우시는 애국 시민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부디 다치시지 마시고 평화로운 집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의 3월 1일이 애국 시민들이 좌파 정권과 맞서 싸우듯이 1919년의 3월 1일은 군국주의 일제의 독립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였습니다. 3.1절은 한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한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곳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은 1919년 천안 아우네 장터에 있던 3천여 명의 군중이 일제 조선 식민 지배에 반대하여 독립만세를 부른 사건으로 일제 경찰은 총검을 이용하여 강력한 제지를 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저기 앞까지 계속 순대 거리인데요. 이따가 유관순 생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곳은 병천은 유관순 열사와 순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유관순 열사가 이제 3.1절 하면 유관순 열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 이유는 유관순 열사가 이제 어린 나이에 만세 시위를 주동하여 여기 3.1절을 알리는데 기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처음부터 이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을까요? 네,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홍일선이 만세 운동을 발휘하였으며 김교선이 주도하여 만세 시위를 준비하였고 3월 29일 한동규와 이순구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으며 한동규는 이백하에게 함께 참여하도록 권유하여 찬동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만세 운동을
서울에서 목격한 유관순은 3월 13일 귀향하여 아버지 유중건과 조인원 그리고 숙부 유중무에게 서울의 상황을 전하자 이들은 4월 1일 병천시장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고 3월 31일 밤 자정에 아온의 장터를 중심으로 천안 길목과 수십면 산마루 및 진천 고개마루의 거사를 알리는 봉화 횃불을 올렸습니다. 야간을 이용해 예배당에서 태극기를 제작하였고 천안 쪽 길목은 조병호가, 수십면 쪽은 조만영이, 충북 진천 쪽은 박봉래가 맡아 만세를 권유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도 병천면에서는 유관순 열사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3월 1일절 전날에 봉화축제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곳 아온의 장터를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요. 저도 이제 순대를 먹으러 음식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대를 다 먹고 나서는 여기 앞에 이정표에 보면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의 집이 있습니다. 사후라고 하죠. 거기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병천면에서 유명하신 분이 조병옥 박사이신데 조병옥 박사의 생가도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순대를 먹고 오겠습니다. 네, 병천 순대를 맛있게 먹고 와서 유관순 사적지에 왔습니다. 유관순 사적지는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3경에입니다. 천안시는 역사문화 충절의 거리라고 합니다. 네, 역사문화 충절의 거리. 호국 선열의 얼이 서려있고 역사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충절의 고장 천안입니다. 예로부터 수양버들로 상징화되었던 우리 천안은 삼남의 관문으로서 자연 경관과 멋지게 어우러진 수많은 관광 명소와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레저 시설이 짜임새 있게 조성되어 있으며 사계절 체류 관광이 가능하고 청정 먹거리가 풍부한 곳입니다. 아무쪼록 머무시는 동안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천안에는 보물 제407호 천안 삼태리 마의 열의 입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요. 다음에 한번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덕사가 있는데요. 광덕사에도 노사나 불, 개불, 탱화, 보물 제 1261호를 비롯한 많은 유물을 간직하고 있는 천년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유관순 열사 사적지가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추모제와 봉화제가 열리며 주변에 기념관, 봉화탑, 생가, 매봉교회 등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에 재학 중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귀향하여 아온의 만세운동을 일으켜 수감된 뒤 모진 고문 끝에 옥중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열사의 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매년 순국일에 추모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이 천안에 또 있다고 하죠.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 속에서 무수한 외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강인한 독립의지와 자주정신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물려주신 선열들의 역사가 전신된 민족의 전당입니다. 또 천안은 이제 근처에 온양 온천이 있죠. 천안 종합 휴양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시민들의 휴식공간 천우지도 있다고 합니다. 천안은 충청남도의 중심이죠. 인구가 가장 많고 여러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 유관순 열사 기념관 새 단장 2021년 1월부터 새 단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무료 관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답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도 이렇게 대형 주차, 소형 주차 잘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걸리는 거야. 우리 그거 왕복으로 걸어서 왔다 갔다 해봤잖아. 네, 유관순 따라 걷기. 근처에 이제 아온의 장터하고 순대거리를 갔다 왔고,
이제 아운의 만세운동 기념공원은 아직 안 갔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기념관, 홍대용도 유명한 사람이죠. 조선시대 학자. 홍대용 과학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유관순 생가와 매봉교회에서 아까 그 예배당에서 태극기를 제작했다고 하죠. 그 교회인 것 같고, 그다음 조병옥 선생의 생가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여기 사적지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적지 안내도가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여기 빨간 점 보이시죠? 여기고, 이제 위에 올라가면 유관순 열사 기념관과 오른쪽에는 생가와 아운의 체육관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동상과 순국자 추모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에는 초원묘가 있으며, 이제 정상쯤에는 봉화대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온택트 SNS 이벤트 대한독립 만세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주말이라서 어린 아이들과 이제 가족 단위로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 비석에는 한자로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일단 유관순 동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유관순 동상. 역시 이제 독립을 위해 싸우신 유관순 열사답게 동상도 멋지게 잘 조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앞에 이제 유관순 열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앞에 꽃이 있고 유관순 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사 동상의 이제 앞뒤 좌우에는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궁화 나무라고 합니다. 한국의 꽃이죠. 이제 동상을 보고 저기 앞에 이정표를 보겠습니다. 그날의 함성을. 앞에 이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잘 나와 있겠죠. 이곳은 기념물 제58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운의 장터 3.1운동 독립사적지입니다. 유관순 열사 유적 사적 제230호. 이곳은 김인현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의 애족의 정신을 기리고 영혼을 추모하는 곳이다. 열사는 1902년 12월 16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서 아버지 유중건 씨의 5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으며 어머니는 이소재이다. 이와 학당에 다니던 중 서울의 3.1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고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1919년 4월 1일 3천여 군중이 참여한 호서지방 최대의 독립운동인 아운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일본 현병에게 체포되어 경상복심법원 최종 판결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옥중에서 투쟁하다가 갖은 폭행과 고문에 못 이겨 1920년 9월 28일 순국하였다. 1969년부터 유적지를 조성하였으며 1972년에 건립한 추모각을 비롯하여 생가 봉화탑, 독립기념비, 동상, 영정, 초혼묘, 유관순 열사 기념관 등 관련 유적이 있습니다. 이제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무료 관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담 없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유관순 열사에 대해 기념관까지 만들어서 이제 후세 세대에도 유관순에 대해서 또 3.1절에 대해서 또 일본과의 맞서 싸운 그런 독립의 의지를 모두에게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 아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사진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천안시에서 뭐 타임캡슐을 만든 것 같습니다. 유관순 열사 탄신 100주년 기념으로 만들었습니다. 2003년에 매설했고 개봉일은 2102년이라고 하죠. 100년 뒤이네요.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 유관순 열사의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사적 관리소고요. 네, 여기 또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네, 입구에는 아까 대한독립만세 SNS 이벤트 대한독립만세를 외쳐주세요. 네, 여기 이제 SNS에서 이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입구에서 여기서 대한의 딸 유관순 열사 이 앞에서 만세를 외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 안내 표지판을 보면 이달의 독립운동가 네, 여러 명에 대해 나와 있고 네, 국가보훈처 이달의 전쟁 영웅 또 뭐 3월에 이달의 독립운동가 3월의 전쟁 영웅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친도 그 자리에서 살려. 어떻게 평화적으로 말세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충지를 하는 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무참하게 빼앗을 수 있느냐? 그만! 이거는 내 일본 제국의 국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여야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의 수단은 배를 더 무겁게 만들 뿐이야. 나는 대한 사람. 일본은 우리 땅에 와서 내 동포들을 수없이 죽이고 탄압한다. 우리가 일본에게 벌을 줄 권리는 있어도 너희가 우리를 재판한 권리도 명분도 없는 것이다. 죄가 있다면 당신들의 불법적인 식민지지배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외국 땅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조용! 이거 유관순을 징역 3년에 처하고 유관순의 구 한국국기 한자로는 범죄 공영무림으로 압수한다.
예, 유관순 기념관 답사를 마치고 이제 위로 올라가니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추모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유관순 누나의 선생의 열사의 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앞에 영정도 있고, 예, 이곳은 조금 엄숙한 분위기겠죠? 네, 주변에는 이렇게 벽으로 잘 둘러싸여 있고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많은 나무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도 유관순 열사에 대해 밑에서 기념관에서 알아보고 이곳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추모를 한번 하러 왔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유관순 열사에게 추모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봉화탑과 초음묘 약수터가 있습니다. 오늘 비록 3.1절은 아니지만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님이 답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곳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매봉 약수터군요. 저도 한번 지금 목이 마르던 차에 물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 거북이에서 물이 나오는군요. 한번 닦고 네, 시원합니다. 네, 이곳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약수입니다. 맛이 있네요. 네, 약수터를 지나서 봉화탑과 초음묘가 있는데요. 저는 봉화탑 초음묘는 생략을 하고 시간 관계상 여기 밑에 이제 글이 있고요. 여기 글이 있습니다. 이제 유관순 열사의 생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걸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걸어갈 수 없는 거리면 차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정표가 있는군요. 유관순 열사 생가. 일단 몇 킬로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다시 주차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유관순 열사 사적지는 굉장히 일단 요 기념관이 마음에 들었고요. 잘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립사적지 기념물 제58호 충남 기념물. 영상도 안에서 많이 촬영하였는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화장실이고요. 요 이제 뒷면에도 이렇게 벽화가 있는데요. 이제 일제 일본군이 이제 총을 쏘고 만세 운동을 하는 조선이 아닌 이 독립운동가들에게 발로 밟고 괴롭히는 사진입니다. 네, 아까 여기 기념관을 갔다 왔죠. 앞에 맞은편에 동상 있고
위에는 추모관이 있습니다. 추모각. 이제 다시 내려가서 유관순 어린이들이 지금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삼창을 하였습니다. 네, 차를 타고 유관순 열사의 생가에 도착하였습니다. 먼저 유관순 열사 생가에 비문이 있습니다. 네, 유관순 열사 생가 비문. 유관순 열사의 생애가 짧고 열사와 관련된 자료가 많지 않은 실정이라 그동안 열사에 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많았다. 해방 이후 유관순 열사의 전기나 영화 등에 잘못 묘사된 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이 비문의 잘못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천년에나 한 번씩 나타나는 크고 빛난 별이 바로 이곳에 내려와 1902년 양력 12월 16일에 유관순으로 태어났다. 유관순은 별처럼 밝고 총명하고 씩씩한 처녀로서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재의 교훈 아래 어려서부터 효성과 신념이 강하였고 형제와 친구들에게도 우애가 남달리 두터웠다. 관수는 서울 이화학당에서 배우는 동안에도 성실한 모범생으로 이름이 높았다. 김인현 거국적인 3.1 독립운동을 보고 고향에서 거사할 것을 결심하고 고향인 지령리로 돌아왔다. 20여일을 돌아다니며 교회 학교 유림의 대표들을 만나 취지를 설명하고 거사의 장소와 시일을 약속한 다음 마침내 음력 2월 금음날 밤에 관수는 매봉에 올라 내일을 알리는 봉화를 높이 들었다. 양력 4월 1일 정오에 아온의 장터에서는 나라의 주권을 외치는 수천 명의 만세 소리가 태극기의 물결과 함께 천지를 흔들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관순의 부모와 수십여 명의 열사들은 즉석에서 저들의 총칼 아래 충원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이어 관순도 체포되어 일본 헌병의 소나기에서 갖은 악형을 당했으나 추호도 굴하지 아니하였으며 마침내 경성 복심 법원에서 3년형을 받았다. 그리하여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면서도 밤낮 없이 옥중 투쟁을 계속하다가 1920년 9월 28일 크고 빛난 우리의 별은 이 땅 위에서 빛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나 그 별은 이 하늘에 떠 있어서 영원한 결의 별이 된 것이다. 서기 1977년 8월 1일 세우다. 박하성 짓고 이철경 쓰다. 네, 이게 박하성 씨가 짓고 이철경 씨가 쓴 비문입니다. 네, 이쪽에서도 봉화탑과 초원묘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 위에 이제 산 가장 위에 봉화탑이 있는데요. 봉화탑에서 봉화를 부르며 다음날 거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유관순 열사의 생가입니다. 제2와 뜨거운 마음으로 대한 독립을 외치다. 유관순은 미국에서 온 샤프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화학당 보통과 2학년으로 편입학하게 된다. 유관순이 이화학당 보통과를 졸업한 후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1학년 말 때인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유관순은 학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후 3월 5일 학생들이 중심이 된 만세운동에 동참하여 시위하다 일본 헌병에 체포되게 된다. 일본 헌병에게 유관순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 잡아온 거죠. 잘못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은 일본에 있는 거 아닌가요? 어서 우리를 풀어줘요 하고 당당하게 외친다. 그 후 유관순은 이화학당 프라이 교장 선생님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고 일본은 학생들이 다시 만세운동을 벌이는 것이 두려워 3월 10일 휴교령을 내리게 된다. 네, 여기 큰 나무가 있는데요. 낙운송이라고 하고 원산지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네. 네, 여기가 이제 태극기가 걸려 있고 네, 생가인 것 같은데요. 네,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 사적 제230호입니다.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은 1902년 12월 16일 유 열사가 태어난 곳이다. 유 열사는 이화학당에 다니던 중 서울의 3.1 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이후 고향으로 내려와 1919년 4월 1일 3천여 명의 군중이 참여한
호서지방 최대 독립 만세운동 아오네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경상복심법원 최종 판결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다. 결국 감옥 안에서도 만세 시위를 하다가 갖은 폭행과 고문을 못 이겨 1920년 9월 28일 순국하였다. 정부는 1962년 3월 1일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하고 유 열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1991년 옛 집터에 생가를 복원 정비하였다. 생가 옆에는 기념비와 함께 유 열사가 다녔던 매봉 교회가 있다. 네, 이 옆에 있는 교회가 유관순 열사가 다녔던 매봉 교회입니다. 네. 이제 생가 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태극기가 걸려 있고요. 네, 옛날 집을 이제 복원한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서는 이제 모형이 있는데, 네, 요 집 안에서는 이제 3.1 운동 당시에 태극기를 제작하고 있는 유관순 열사의 모형이 있습니다. 네, 건널방. 유관순 열사가 집에서 태극기를 제작하였다고 기록된 경상복심법원 재판 기록문에 근거하여 연출하였다. 태극기는 1919년 당시의 태극기다. 3.1 운동 당시의 태극기. 1919년 3.1 운동 당시 만세 시위에 사용된 태극기이다. 그때 태극기는 지방마다 모양이 다르게 그려졌다. 태극기 제작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949년 10월 15일에 국기 제작법을 제정하여 현재 태극기로 확정하였다. 현재 태극기. 네, 이거는 잘 알고 있는 태극기죠. 네, 그리고 이 옆에도 이거 여기는 노터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안방이고요. 안방에서 이렇게 아오네 만세 운동에 대하여 논의하는 모습을 가상 연출하였다. 네, 아마 이렇게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제 연출 사진이고요. 연출 모형이고요. 네, 생가는 이게 다입니다. 이제 잘 이렇게 복원을 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네,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무도 잘 심어져 있고, 뭐 장독대도 있는데요. 이렇게 불이 나지 않게 소화기도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요 앞에도 이제 건물이 있는데 저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건물일까요? 이 유관순 생가가 있는 병천면에는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관람을 하기, 답사를 하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유관순 열사 생가관리사. 1919년 4월 1일 아오네 독립 만세운동 이후 유관순 열사의 가족은 거처할 곳이 없이 생활하던 중 정부에서 1977년 본 건물을 한옥으로 건축하여 열사의 가족에게 유관순 열사의 생가지를 관리하면서 거처하도록 하였다. 유관순 열사의 남동생이 유인석 씨의 가족이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비어있다. 그쵸, 그때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비어있죠. 이곳이 이제 유관순 열사의 남동생인 유인석 씨 가족이 거주하던 집이라고 하네요.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유관순 열사의 생가까지 이제 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답사는 요 근처에 조병옥 선생의 생가도 있다고 하여서 네, 조병옥 선생의 생가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관순 사적지와 유관순 생가를 갔다가 이제 조병옥 생가지에 왔습니다. 네, 여기 역시 천안은 역사의 고장답게 진짜 많습니다. 독립기념관부터 해가지고 이동영 선생의 생가도 있고 고령박씨 종중재질, 어사 박문수 묘도 있고 아오네 장터 아까 다녀왔죠. 그리고 유관순 사적지, 유관순 생가지, 조병옥 생가지, 또 홍대용 묘와 과학관, 그리고 생가지가 있습니다. 또 김시민 유화지도 있습니다. 다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교과서에서 이제 배웠을
인물들인데요. 뭐 유관순 워낙 유명하고요. 지금 이제 조병옥 박사도 독립운동가죠.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유석 조병옥 박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일제강점기 초반 안창호 선생의 감동받아 그와 함께 독립운동을 펼쳤다. 대한민국 건국과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쳤으나 1960년 67세 일기로 서거하였고 1962년 대한민국 건국 공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유석 조병옥 박사 생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는 이제 비석이 하나 있는데요.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 유석 조병옥은 조선 왕조의 경량기였던 고종 31년 3월 21일 이곳 천안군 병천면 용두리에서 3일 아흔의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3년간 옥고를 치른 독립투사 조인원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본가는 한양이다. 공은 1914년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도미하여 펜실베니아주 킹스턴시의 와이오밍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18년에 졸업을 하고 콜럼비아 대학에 입학하면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한편 한인의 흥사단 등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하였으며 1925년에는 한국의 토지제도라는 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였다. 귀국 후 YMCA 이사 및 신간회에 가입하여 항일 민족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29년 광주 학생운동에 배후 조종자로 지목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1932년 조선일보사의 전무 겸 영업국장을 지내고 1937년 수양동 지회 사건으로 다시 2년간 복역했다. 1945년 광복 후 송진우, 장덕수 등과 한국민주당을 창당, 미 군전청의 경무부장으로 있으면서 치안 유지와 공산당 색출에 힘썼다. 정부 수립 후 대통령 특사, 유엔 한국 대표로서 외교 구축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6.25 동란 때는 내무부 장관으로 대구방위 전선에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철수하라는 유엔군의 요청을 거부 사수하여 6.25 동란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1954년에 제3대 민의원에 당선, 1955년에는 민주당 조직에 참가하여 최고위원이 되고 1956년에 대표 최고위원에 피선되어 야당을 영도하였으며 1958년 다시 4대 민의원에 당선되고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신명을 바쳤다. 196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신병으로 도미, 월터 리드 육군병원에서 가려 중 그해 2월 15일 67세를 일기로 서거하였다. 장례는 국민장으로 엄수되었고 묘소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하고 있다. 유석은 항일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및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몸바쳐 불세지공의 업적을 남긴 독립운동가요. 정치가로서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펼치려다 병세 악화로 먼 타국에서 유명을 달리하였으니 후세의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에서는 1962년 3월 1일에 대한민국 건국훈장 단장을 추서한 바 천안군에서는 공의 생애와 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길이 본받을 역사의 장으로 삼고자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비를 세운다. 네, 이곳이 유석 조병옥 박사의 생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역시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네, 아까 유관순 열사의 생가처럼 이렇게 초가집으로 집을 잘 복원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장작도 있고 잘 복원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천안에서 되게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났네요. 제가 천안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천안 하면 유관순밖에 몰랐는데 또 이렇게 인물 한 명을 또 알아갑니다. 네, 여기 이분이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카드 조병옥. 네, 복역 중에 1937년
8월 23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1914년 미국으로 유학을 간 조병옥은 한인들의 결속을 다지면서 독립운동 인물을 양성하는 단체 흥사단에서 충청도 대표로 활동했다. 1921년 2월 12일 서울에서 이광수는 일제 감시를 피하기 위해 겉으로 인격 수양과 실력 배양을 표방하는 수양동맹회를 창립했고 1923년 1월 16일 평양에서 대성학교 동창생들이 모여 동호구락부를 조직하여 국내에 2개의 흥사단 단체가 결성되었다. 1925년 두 단체가 민족의 각성과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1937년 6월부터 8월까지 동호회 회원 181명이 일경에 의해 검거되어 조병옥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2년 6월형을 받아 수감되었다. 다음 사진은 1929년 12월 21일 형사과에서 촬영된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카드 조병옥 사진입니다. 조병옥은 1927년 2월 15일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독립운동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반일 사회운동단체인 신간의 창립총회에서 간사로 선출되었고 1929년 7월 21일 서울지회 임시대회에서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일제의 민족차별과 탄압으로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신간의 본부는 전국적인 민중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12월 13일 민중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신간의 본부가 일경에 포위되어 회원 44명이 체포되고 조병옥은 3년형을 받아 수감되었다. 네, 옆에 사진은 이제 뉴욕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뉴욕 한인들의 야유회. 이제 젊었을 때 조병옥 선생의 사진이고요. 네. 1921년에 촬영된 모습입니다. 조병옥은 미국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중에 뉴욕 한인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인회를 결성했다. 1921년 4월 30일 미국 11개 지역 학생 대표들이 뉴욕에 모여 북미 대한인 유학생 총회를 결성하여 조병옥이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북미 대한인 유학생회는 학생들의 친목 도모와 진로를 위한 정보 교류, 독립운동을 위해 설립되었다. 네, 옆에 사진도 같은 해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1914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유학을 시작한 조병옥은 1918년 펜실베니아주 킹스턴시의 와이오밍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중이었다. 네, 다음 사진은 필라델피아 한인 대표자 대회에 참가한 대표들 1919년 4월 16일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많은 이제 한인들이 있습니다. 1919년 4월 1일 조병옥의 고향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아버지 조인원과 동생 조병우가 대한 독립 만세 시위를 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3년형과 2년 6월형을 받았다. 이러한 3.1 운동에서 표출된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알리기 위해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대한인 총대표 회의가 열렸다. 서재필,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환경, 조병옥, 유일한 등 광복 이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인사들이 다수 참가하여 여러 결의안을 채택한 다음 필라델피아 시장이 제공한 기마대와 군악대의 호위 아래 대회가 열린 리틀 극장에서 독립기념관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시가 행진을 하고 이어서 독립선언서를 영어로 낭독했다. 네, 역사적인 사진이군요. 네, 여기 이제 우물도 있고요. 네,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신 조병옥 박사는 광복 이후에도 많은 활동을 하셨고 대통령 선거 후보로도 출마했으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서거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독립운동을 하신 유관순 열사와 조병옥 박사의 생가를 답사를 하였는데요. 되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오늘 답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